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디프 시티와 옥스퍼드의 맞대결입니다. 카디프 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 중심의 빌드업을 선호하지만 전방 연계 과정에서의 단절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살레흐는 전방에서의 위치 선정 능력은 뛰어나지만 마무리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지고 압박 상황에서의 취약함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메이테와 알베스는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세컨드볼 처리와 패스 타이밍 조절 능력이 부족해 찬스 연결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수비 전환 시 중앙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도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옥스퍼드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지만 보다 빠른 템포와 압박 기반의 전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전방 압박과 침투 능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포아에타는 양 측면을 오가며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자원입니다. 마토스는 중원에서의 탈압박 능력과 세컨드볼 회수의 강점이 있어 빠른 템포로 전방 연결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스퍼드는 최근 들어 전개 속도와 찬스 전환 효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는 장면도 자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디프 시티는 점유율 유지에는 능하지만 공격 흐름의 전환 속도가 느리고 수비 간격 유지와 세컨드볼 대응에서 지속적으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옥스퍼드는 중원에서의 압박 회수와 템포 조절 그리고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전술적 완성도와 후반 집중력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며 옥스퍼드가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옥스퍼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헐시티와 프레스턴의 맞대결입니다. 헐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중원 지배력을 중심으로 전술적인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안 페드로는 전방에서의 침투 능력과 마무리 모두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게라트는 이선과의 연계 플레이에 능해 공격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세컨드 라인에서의 박스 침투와 중거리 슛 옵션을 통해 공격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고 전체적인 전방 압박 구조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헐시티는 홈경기에서 수비 집중도가 높고 볼점유 이후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 역시 날카롭게 유지되고 있어 경기 주도권 확보에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프레스턴은 3-1-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수적 우위를 통한 공간 커버를 시도하고 있으나 전술 구조상 좌우 전환 속도와 중앙 커버 범위에서 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프레키에르와 옌센은 중원에서의 탈압박 능력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으나 수비 시 세컨드 볼 대응과 커버 범위가 좁아 상대의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오스마이치는 측면에서 활발한 오버래핑을 보이지만 수비 시 뒷공간 커버에서 취약한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브레이디는 활동량은 많지만 수비 전환 시 리턴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후반전으로 갈수록 중앙 수비 간격 유지에 실패하고 상대 이선 침투에 고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헐시티는 점유율 기반의 운영과 세컨드 라인 침투, 전방 연계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운영의 안정감이 높은 팀입니다. 반면 프레스턴은 수비 구조의 불안정성과 전술적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특히 후반전에 실점 위험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헐시티가 중원 지배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확보하고 꾸준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며 홈 경기라는 이점도 더해져 유리한 전개가 예상됩니다. 헐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와 스토크 시티의 맞대결입니다. 리즈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의 전개의 강점을 지닌 팀입니다. 피로에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슈팅 타이밍이 뛰어나며 솔로몬은 측면에서 유연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전방 연계 플레이를 매끄럽게 이끌고 있습니다. 에론스는 중원에서의 탈압박 능력과 빠른 전환 속도가 인상적이며 공수 전환 구간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리즈는 홈경기에서 전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쥐는 경향이 짙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꾸준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등 전반적인 전술 완성도가 높습니다. 스토크시티 또한 4-2-3-1 포메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나 리즈에 비해 전개 속도와 수비 조직력에서 뚜렷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누프는 돌파 능력은 좋지만 팀 플레이에 있어 연계 흐름이 떨어지며 베이커는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 실패로 인해 빌드업 단계에서 흐름을 끊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준호는 활동량은 풍부하나 2선 압박 상황에서 쉽게 고립되고 공간 활용 효율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 실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리즈는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 안정적인 세컨드볼 회수 능력을 갖춘 팀으로서 홈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스토크는 전반적인 공간 커버 능력과 압박 저항 능력에서 떨어지며 특히 경기 후반 수비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실전에서는 리즈가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며 주도권을 잡고 다양한 공격 패턴으로 스토크 수비진을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루턴타운과 브리스톨 시티의 맞대결입니다. 루턴타운은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밀집과 직선적인 전개에 초점을 둔 전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리스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이며 라민 파네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연계 능력을 통해 공격 전개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아스가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안정감은 있지만 전개 속도가 다소 느리고 측면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탈압박 이후 수비 전환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루턴타운은 300 시스템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양측면 수비가 자주 무너지는 경향이 있고 후반 체력 분산이 원활하지 않아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약점입니다. 반면 브리스톨 시티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속도가 믿는 측면 전개와 강한 전방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팀입니다. 웰스는 공간 활용과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버드는 중원에서 패스 조율과 탈압박 능력을 통해 공격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는 자원입니다. 맥크로리는 윙백 포지션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진성 있는 오버래핑을 자주 시도하며 상대 수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브리스톨 시티는 좌우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중원에서의 간격 조절이 빠르며 후반 운영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전술적 응집력이 돋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루턴타운은 수비 숫자에 비해 공간 커버 범위가 좁고 전환 과정의 속도 문제로 인해 측면에서 자주 흔들리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브리스톨 시티는 빠른 측면 전개와 효율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팀으로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 측면에서도 한층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브리스톨 시티가 중후반 주도권을 장악하며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리스톨 시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미롤과 노리치의 맞대결입니다. 미롤은 4-1-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직선 전개의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이바노비치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모두 갖춘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전방에서 확실한 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버는 세컨드볼 회수 능력과 압박 가담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는 자원입니다. 아지즈는 측면 전개와 크로스 타이밍 조율에 능한 선수로 역습 상황에서 팀 공격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미럴은 홈경기 기준으로 중원 리바운드 싸움과 전방 압박 강도가 매우 뛰어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높은 득점 효율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노리치는 3-1-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 위주의 전개를 시도하지만 전환 속도와 압박 회피에서 불안정한 면모가 자주 드러납니다. 보르하는 기동력은 있으나 빌드업 과정에서 소외되는 빈도가 높고 사전트는 결정력은 인정받지만 전방 고립으로 인해 영향력이 제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원의 슬림하는 조율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수비 전환 속도에서 약점을 보이며 윙백 라인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상대 역습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는 300 라인의 간격 유지 실패와 함께 2선 커버가 부족해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롤은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전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마무리 등 전술적인 응집력이 잘 갖춰져 있는 팀입니다. 반면 노리치는 중원 커버 범위와 수비 전환 속도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집중력 붕괴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실전에서는 미럴이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플리머스와 코번트리의 맞대결입니다. 플리머스는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 안정감을 확보한 뒤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하디는 전방에서의 위치 선정과 활동량은 뛰어나지만 빌드업 단계에서의 연결이 자주 끊기는 문제점이 있으며 분두는 제공권에서는 역할을 해주지만 세컨드 볼 연계 능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갸비는 공격보다는 수비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어 전방에서의 활동 반경이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주전 윙백인 에드워즈가 퇴장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플리머스는 수비 밸런스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에드워즈는 500 수비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선수로 그의 부재는 오버래핑 속도 저하뿐 아니라 상대 측면 공격에 대한 커버 능력에도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측면 운영과 수비 전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코번트리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공격 전환과 정교한 빌드업을 앞세워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팀입니다. 심스는 직선적인 침투와 슈팅 타이밍이 탁월한 자원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루도니는 중원에서의 탈압박 능력과 템포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라이트는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정확히 연결해주는 동시에 중거리 슛 시도와 세컨드 볼 회수에서도 큰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번트리는 좌우 측면 전개와 중앙 침투가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어 측면에 약점을 안고 있는 플리머스를 상대로 유리한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에드워즈의 부재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무너진 플리머스를 상대로는 공격 루트 선택의 폭도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플리머스는 500 기반의 수비적인 운영을 시도하지만 핵심 수비 자원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으며 공격 전개 또한 단조로운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번트리는 정교한 빌드업과 다양한 전술 옵션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구조를 갖춘 팀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코번트리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번트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포츠머스와 와포드의 맞대결입니다. 포츠머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라인 간격과 좌우 측면 전개의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비숍은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세트피스 집중도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는 핵심 공격 자원이며 리치는 중거리 슛 능력과 탈압박에 모두 능한 전천후 미드필더입니다. 아우치체 역시 수비 가담과 전방 연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전방 압박 성공률이 높은 것이 포츠머스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홈경기에서는 중원 장악력과 템포 조절 능력 모두에서 뛰어난 전술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후반전에도 수비 집중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와포드는 동일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시소코와 카엠베라는 핵심 미드필더 2명이 동시에 결장하면서 전술적 균형이 크게 흔들린 상태입니다. 둠비아는 빠른 발을 이용한 돌파력은 뛰어나지만 연계 과정에서 자주 고립되는 단점이 있고 베터와 루자는 2선에서 창의적인 전개보다는 볼 간수에 치중된 플레이를 하면서 전체적인 공격 템포가 단조롭게 흘러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시소코의 전방 압박 조율 능력과 카엠베의 넓은 커버 범위가 사라지면서 수비 전환 시 간격 조절이 무너지고 있으며 세컨드 볼 대응에서도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원정 경기들에서 중원을 통한 실점 장면이 반복되며 팀 전체의 구조가 흔들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츠머스는 현재 전술 응집력과 중원 장악력에서 매우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홈에서는 공격 전개 속도와 효율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반면 와포드는 중원 핵심의 이탈로 인해 전개 템포와 수비 전환에서 모두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 전술적 약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전에서는 포츠머스가 중원을 지배하며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고 공격과 수비 모두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츠머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스완지 시티의 맞대결입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전환과 빠른 템포 전개의 강점을 지닌 팀입니다. 양민혁은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개 템포 조절에 능하며 마세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움직임과 침투 타이밍을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사이토 역시 2선에서 박스 침투 능력과 연계 능력을 고루 갖춘 자원으로 전방 압박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팀의 공수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홈경기 기준으로는 점유율 유지와 세트피스 완성도가 뛰어나며 후반 수비 응집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스완지 시티는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 중심의 경기 운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방으로의 연결과 중앙 수비 간격 유지에서 지속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포트니크는 제공권과 슈팅 타이밍은 좋지만 고립되는 빈도가 높고 엄지성은 돌파 후 결정적인 패스 연결이 자주 끊기며 공격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브라이언은 볼 배급 능력은 갖췄으나 압박 회피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커버 범위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완지는 점유율을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인 찬스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실점 위험을 스스로 키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QPR이 중원 압박과 세컨드 볼 회수 그리고 전방 연계 흐름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스완지는 전개 효율이 떨어지고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전에서는 QPR이 초중반부터 압박 주도권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셰필드 웬즈데이와 미들즈브러의 맞대결입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의 수적 균형과 수비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술을 운영합니다. 패터슨은 제공권과 압박 기여도는 높지만 마무리 결정력이 떨어지고 암스트롱은 탈압박 시도는 많지만 패스 성공률이 낮아 연결 고리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사 많은 활동량은 많지만 전방 침투 루트가 제한적이며 중원 조율 과정에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자주 보입니다. 최근 경기 흐름에서는 측면 전환 속도가 느리고 세컨드 볼 경합에서 밀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들즈브러 역시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전반적인 공격 전개와 압박 구조에서 셰필드보다 한 수 위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네이는 직선적인 침투와 결정적인 슈팅 타이밍으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갖춘 자원이자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매우 능동적입니다. 아자즈는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전진 패스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휘테커는 박스 바깥에서의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미들즈브러는 전방 2선과 3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도 측면과 중앙을 활용한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셰필드 웬즈데이는 수비 숫자와 기본 틀은 갖추고 있지만 전환 속도 저하와 압박 대응 미흡, 후반 집중력 저하 등 뚜렷한 약점을 안고 있는 팀입니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탈압박 능력과 전방 연계 완성도, 측면 전개 효율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실전에서도 세트피스를 포함한 다채로운 전술 운용이 기대됩니다. 이번 경기는 미들즈브러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꾸준히 기회를 창출하며 중반 이후부터 흐름을 완전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들즈브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선덜랜드와 블랙번의 맞대결입니다. 선덜랜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중원 탈압박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구조적 완성도가 높은 팀입니다. 엘리에제르 마엔다는 드리블 돌파와 볼 운반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며 와스는 공수 전환 타이밍이 정확하고 세컨드 볼 회수율이 뛰어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버츠는 2선 중앙에서 전방 연계와 공간 활용 모두의 강점을 보이며 박스 근처에서는 중거리 슈팅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덜랜드는 홈경기 기준으로 세트피스 활용도가 높고 측면 전개와 박스 침투의 타이밍 조절에서도 조직적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블랙번 역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측면 전개와 수비 전환 속도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하시는 전방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연계 과정에서 자주 끊기며 돌라는 탈압박 시도, 시볼 소유 유지력이 낮아 중원에서의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켄트웰은 전개 패스 선택이 단조롭고 전환 속도도 느려 빠른 압박에 대응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 볼 경합과 측면 커버 능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실점으로 직결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선덜랜드는 전방 압박에서 시작해 중원 전개와 세컨드 볼 회수까지 이어지는 전술적 구조가 잘 짜여진 팀으로 후반전에도 흐름 유지력이 뛰어납니다. 반면 블랙번은 측면 수비 간격 붕괴와 전환 타이밍 실패가 반복되며 전반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실전에서는 선덜랜드가 중원 주도권을 확보하고 압박으로 블랙번의 템포를 무너뜨리며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덜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